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인 대부업체 제네시스도 뭐 파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네시스 측에서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통해서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차 목표가 잘 해결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차 목표가 또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뒤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또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네시스가 이렇게까지 힘든 배경은 또 FTX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 FTX에서 묶여져 있는 자금 현황만 보아도 제네시스가 가장 많은 물량이 묶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네시스와 또 그레이스케일 간에 따른 관계도가 또 있게 되는데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이 GBTC 와에 따른 문제점이 또 계속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에 있는 콜드 월렛에 물려져 있는데, 이것도 신뢰성이 약간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믿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콜드 월렛이라고 디파이를 돌릴 수도 없고 담보대출 사이클에 끼어 들어갈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 답이 나와져 있죠. SEC 감독하에 되어져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즉 주식시장, 그 까다로운 시장에 일단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단지를 치다가는 상패와 쇠고랑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FTX가 하는 것처럼 예치되어져 있는 자산권을 콜드 월렛에서 빼앗아 어디에 묶어두고 돈을 바꿔오는 짓거리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코인베이스 모든 관계자들이 SC에 제공하는 보고서에도 나와져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야 된다.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그럼 제네시스에 따른 이 위기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거냐, 그리고 제네시스가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게 는데요. 이 제네시스 자금 조달 실패에 따른 부분이 앞으로 우리의 비트코인 목표 설정치가 더 많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신규 자금 조달 없이는 여전히 파산 위기는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모든 그레이스케일 자산은 안전하다고 확인을 또 해당 자료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FTX 재팬은 23년까지 인출 재개를 계획할 것이다 라고 또 공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뜨거웠던 또 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2025년도 때 과세를 유예한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죠. 근데 이 정부 방침이 이번에 또 정권이 조금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대통령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다 빼고 그냥 중립적인 꼭 매우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인 쪽에 있는 세금 공부를 2018년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봐왔던 입장으로도 그 주관적인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기존 방향은 그냥 과거와 유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슈들, 말 같지도 않은 이슈들이 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냐면요. 그게 이제 반대쪽에서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지금에 있는 집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방해를 해야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항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집권을 하면 그 반대에서 계속 커팅을 날려서 뭐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가처럼 만드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반대가 또 집권했었을 때는 그 반대가 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과세 유예는 25년 때까지 정부 공약은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했지만 국회에서 일단 이 입법안은 국회에서만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과점을 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좋은 결과치가 나와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전 정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인도 제가 진짜 미친 듯이 국민청원 계속 캠페인 엄청 많이 해서 겨우겨우 도달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 파이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나마 유예가 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세금을 좀 더 거두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더 크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이번에도 집권이 좀 바뀌니까 더 강하게 푸시를 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흘러왔던 동향을 쭉 봤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를 말이죠.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크립토닷컴이 바이낸스 MM 지갑을 찾아냈는데 5일 동안 매티 2,400만 개를 가져다 날랐다. 이전에는 팀원분들 중에 한 명이 고객 돈으로 MM 하는 행위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네시스 건으로 좀 붙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우리는 건강한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언론 플레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후오비도 이번에 리브랜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오별 이더의 보유량 순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오에 있는 물량이 어느 쪽이 많이 있는지를 먼저 체킹을 해놔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쪽에 있는 코인들이 금방 무너질 수가 있으니 또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장 똑같이 하락기는 똑같이 받겠지만 더 많은 하락기를 좀 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최근 하락이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충격이다. 결론은 21년도에 시작된 이번 하락장에서 FTX 파산으로 인한 최근 하락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준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 건이 꽤 큽니다. 물량이 뭐 60만 개 정도가 어느 정도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누나가 한 분이 계시죠. 여기에서 캐시우드 누나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크 혁신 ETF 16만 주도 매입을 했고요. 아크 핀테크 혁신 ETF도 8만 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ETF 상품군 간접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FTX 붕괴로 인해서 디파이 프로토콜 TVL이 11월 초에 23% 감소한 741억 달러로 떨어졌다라는 점이 좀 유감스러웠고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보유고 사상 최고치를 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믿을 건 이제 바이낸스 뿐이다 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성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하락이 하면 항상 기본 베이스로 우리한테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디파이는 우리의 양날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디파이의 레버리지가 커져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코인에 있는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디파이가 많이 힘이 약해지는 부분은 하락기 패턴이 왔을 때 디파이가 청산이 되면서 그 가중치가 가격의 하락을 더욱더 힘을 가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도 A부의 8.6만 ST 이더 담보의 청산 위험 구간대까지 근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지표에서도 또 1만 이더와 또는 100만 이더를 보유한 고래 지갑들이 94만 개 이더를 매집을 했다라는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즉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라는 것인데 고래는 우리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의 흐름도가 좀 더 유연하지 않냐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래는 이걸 여기다가 베팅을 더 크게 넣어도
이거 말고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활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래가 이 많은 물량을 사 주었다는 건 가격에 많이 빠질 수 있는 구간대는 좀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고래도 디파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청산에 있는 부분을 방어하고자 하는 자금이 일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FTX 호주 임시 경영인이 은행 계좌에서 4,200만 달러 확인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뉴욕을 방문을 해서 미국 측 파산 관계자들과 자금의 소유권을 담판을 지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FTX 호주 법인을 이렇게 좀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호주 이런 쪽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뭐 엄청나게 좀 이런 상황이 오면, 특히나 해외 거래소 사건이 나오면 우리는 뭐 잘 안 움직이죠. 네.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법령도 없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저스틴 선의 후업이 절대 도망가지 않는 거래소가 되겠다라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사건이 터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악재에 있는 강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악재의 강도가 매우 높았던 시기를 기술적 패턴으로 제가 해석을 드렸을 때도 3주는 일단은 쉬어간다. 시작점이 한 주, 두 주, 그 다음에 이번이 3주 차제가 들어가는 시점이죠. 3주차가 다 끝나는 그 시점 이후 4주차 때부터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번 제네시스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